이게 아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추미애를 할까 그 우원식을 할까 이렇게 고민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이 우원식 후보의 이 코멘트가 먹혔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해 보니까. 야권이 192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 포함해서. 여기서 여당에서 8명만 합류하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제 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채울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추미애 후보가 아주 선명하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개혁적이고 그렇긴 한데 이 여당에서 8명을 합류할 수 있는 어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을 내가 갖고 있다. 이걸로 해서 민주당 당선인들의 마음을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제 평가가 아니라 이번에 당선되신 분 이야기입니다. 우원식이라고 하는 인물평에 대해서 우원식이 안 될 거라는 전제로 놨을 때 우원식에 대한 개인적인 인물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는 뭐 지금 중립을 말하지 않느냐, 옛날에 수박들하고 같이 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우원식은요 그냥 수박밭에 앉아있던 오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박은 전혀 아니었어. 그들하고 어울린 적도 없고 그들과 한 뿌리를 이루어 본 적도 없지만 수박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거의 사실상 중진 이상들은 다 수박인 거잖아. 유탐사에서 조사한 그 수박 당도에서도 그 0입니다, 0. 그렇죠. 수박 당도.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장이 김진표나 박병석이 해왔던 것처럼 개판 놓고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을 배신하는 짓거리는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의정 활동의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가 추미애는 투사로만 기억하잖아. 하지만 우원식 의원은 진짜 의원으로서 개인적 역량들을 많이 키워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을지로위원회. 예. 많은 분들이 을지로위원회가 뭐 을지로 지역에 모인 의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을을 위한 길을 내겠다 그래서 을지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무슨 남양유업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뭐 그래서 그 을지로위원회를 끌어오고 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 가장 밀접하게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출신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일종의 공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의정활동 부분이나 수박 당도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추미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아야 될 소지는 없다는 거지. 아니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그 백서 다 다운받아서 이게 볼 수 있어요. 백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다시 백서를 썼습니다. 작년에 썼죠. 이게 53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 보고서인데 아주 자세하게 잘 자기들이 무슨 일을 어디서 했는지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우리가 이제 대선 패배하고 나서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내가 이 책을 쭉 훑어보면서 이거 진짜 대단하네. 이 사람들이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우원식이 이거 시작한 사람이야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왜 이긴 우원식도 내가 이겼어? 라고 할 만큼 이런 경우가 생겼냐는 거지. 인물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추미애라는 인물. 일단 추미애 후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정치질을 안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래도 육선인 거 알아. 최고참인 거 알고 어떻게 보더라도 추대 형식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 건 압니다만 애초부터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통한 방식으로 가기로 했고 또 단일화를 거쳐서 일부 이제 의원들하고 단일화를 거쳐갖고 이게 우원식하고 둘로 남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긴 개파는 없지만 개파의 수장이라든지 뭐 초선의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최소한 출마를 했으니까 표를 나눠줄 사람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역할들을 조금은 했었어야 돼요. 근데 당 내부에 알려진 걸 보면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마치 당연히 내가 될 거고 당연히 나를 뽑아야 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지지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지만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한테까지 이러한 절차를 하지 못한 거, 그리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강성 일변도의 본인의 어떤 그 입장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던
그것만 계속 했던 것 자체는 투표권을 가진 분들한테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건 추대도 아니지만 그냥 알아서 뽑으라는 거야 뭐야라고 하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출마를 한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 그냥 최선을 다해갖고 이러한 계파들을 찾아다니면서 논인설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활동을 안 했다는 면에서는 저는 이게 후보자로서 뭔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점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히 추미애 대표가 될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격을 먹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당심이고 민심인데 제가 지난주 주말에 추미애 대표님 측근 만나가지고 얘기했다니까 이 의원들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다고. 뛰셔야 돼요. 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사실 우원식 의원이 고정표가 꽤 있었어요. 아까 이제 그 을지로위원회도 그렇고 그분이 이제 원내대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당대표는 이제 당원들이 뽑지만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하고 계속 교섭을 하면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이렇게 하고 뭐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도 계속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또 을지로위원회 뭐 하고 뭐 민생 뭐 이 이슈 가지고 토론회하고 하면서 의원들하고의 그 스킨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고정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꽤 있었어요. 네. 네. 의원들 사이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사실 약간 너무 복불장군 그게 네. 강해서 이렇게 네. 좋지 않은 호감도를 많이 못 얻었어요. 네. 그래서 표가 적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네. 그때마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성 지지층이 계속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나서서 교통정리까지 됐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서 얘기를 했고 네. 교통정리가 돼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는 뭐 역시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당선자가 되나? 그러니까 8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우원식 후보가 97표 훨씬 많습니다. 몇 표요? 97표. 아, 그거는 공개가 됐습니까? 채널A 보도에 지금 나왔는데 어. 확인은 못했으면 맞을 거예요 아마 이 정도가. 아. 근데 제가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뭐 당직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좀 물어보니까 1차는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스킨십. 그 얘기는 뭐 계속 예, 있었죠. 추미애 당선자가 스킨십이 의원들과 친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의원들 171명이 참석한 169명이 결정하는 건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많으니 잘 못하고 대신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당대표도 준비했었고 그래서 캠프 조직도 좀 살아있었고 을지로위원장 뭐 이런 거 하면서 스킨십이 많아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선 이상은 우원식 후보를 뽑아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전투력 하면은 추미애 후보가 당연 압권이죠. 네. 화력은 압권이다. 근데 네. 이제 22대 국회에서 특허법 통과시키려면은 몇 명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추미애 후보가 또 이런 부분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화력은 센데 정치력은 좀 멀어서 이 부분을 걱정한 의원들의 좀 요구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그러면 서로 간에 강대강으로 부딪혀버리면 네. 지지층 결집으로 가서 양쪽이 5대5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대5로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국면을 좀 피하자. 지금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니까 그런 국면을 피하자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리더십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금까지는 차기 대선 주자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독보적인 리더십이었는데 추미애 후보가 만약 국회의장이 되면 추미애 후보도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극히 일부일지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극히 일부 친명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경쟁자를 키워주는 것이 있지 그런 않느냐라는 정서도 생각들도 나왔을 수 있다라는 네. 분석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우원식 당선자 입장에서 좀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을 찍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건 빙의한 거예요. 네. 왜 내가 추미애 의원을 찍지 않고 우원식 의원을 찍었느냐 하면 우선 추미애 의원은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앞장서기도 했고 또 2009년에 한노위원장 할 때는 한나라당하고 손잡고 노동법을 오히려 날치기 통과시켜버리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신념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네 편에도 좀 칼을 꽂더라. 이제 이게 바로 지금 추미애 개인에 대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우원식 의원을 찍으신 분들의 이제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추윤 갈등 같은 것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은 게 추미애 의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경수 도지사도 구속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득세하게 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다. 또 그동안에 하는 행동을 보니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또 소신이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게 바로 89명의 사실은 대변인입니다. 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제 확인한 네. 바로는 사실 나는 89명 누군지 다는 아니고 이제 조금 대강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왜 내가 우원식 의원을 찍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나요? 다 알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뭔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추미애 의원 당선자도 그렇게 할 거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9명들 당신들은 그러면은 당신들 사적인 이익에 따라서 등에 칼 꽂지 않고 언제든지 대표를 지키고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하느냐? 본인들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으로 보여요. 물론 우원식 의원님이 그렇게 막 반드시 나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지지자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고 많은 지지자들이 당연히 추장군이 될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보통 두 가지 정도가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우원식 의원님이 그 민주당 지지자, 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나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초선분들, 이분들에게 스킨십을 굉장히 잘했다. 이 뭐 영입 인재부터 했고 민주당에 새로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기존의 선배 의원이 이렇게 뭔가 도와주거나 옆에서 조언해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스킨십이 조금 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원식 의원님이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네. 자기 선거 사실 바쁜데 자기 선거 또 약간 좀 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전국을 다녔거든요. 그게 일단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표를 받은 셈인데 그러한 영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스킨십도 하나의 작용이 됐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좀 민감해질 수도 있는데 민감한 얘기 그거 좋지. 예, 민감한 얘기 좋아요. 당의 안에서는 막판에 불안감이 많이 돌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감이요? 네. 무슨 불안감? 특히 재선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간다.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국가의 서열 2위인 자리인데 그렇죠. 대통령 다음에 자리인데. 근데 그 자리가 이제 요번에 예를 들어서 5선, 6선 뭐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단일화되면서 어느 정도 국회의장 후보들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님이 그래도 뛰어나시긴 하지만 3선하는 이제 원내대표 이제 되신 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러는 거는 이제 당대표 의중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원들의 이런 선거나 이런 정리되는 과정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약간 불안, 거부감 같은 거부감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제 그제 국회의원진 몇 분 한 두어 분 정도를 만나 뵀는데 뭐 그분들한테 국회의장 전망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추미애 되겠지라고 하면서
약간 불만 섞인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장도 이재명 뜻대로 되는 거는 사실 좀 불편하다. 그리고 왜 그런 얘기가 거의 강요되다시피 하는, 그리고 그 정리를 하려면 일찌감치 할 것이지 이게 막판에 아니야. 이런 불편한 얘기를 자꾸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추미애 의장이 싫다는 건 아닌데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예, 오늘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그게 그 의원들 몇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니었구나. 사실 최근에 대표와 몇 번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흐름을 알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는 아예 관심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관심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은 정성호 의원 때문이에요. 네. 정성호 의원이 내가 이재명의 40년 지기 친구라서 출마하겠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이다. 다 친명으로. 내가 친명 국회의장 만들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에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요 또 바로 조정식 의원이 내가 이재명의 사무총장으로서 출마하겠다. 국회의장이 될 것 같다 했는데 그때 도했어요. 분위기가 사실 좀 있었어. 조정식 의원을 미는 듯한 분위기가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선 거죠. 나서서 명심은 없다. 명심은 당신과 민심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두 분들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본질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다. 순리다.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의원들이 대의기관인데. 그렇죠. 네, 네. 그걸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순리대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국회의원들도 개별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에 많은 의미가 사실은 좀 담겨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원하는 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사실 당원과 국민의 마음이 비슷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총선에서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근데 다만 또 대표가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보기 좋은 모양도 아니고 또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대통령 후보 나갈 사람이 예를 들면 나중에 이렇게 막 예를 들어 관여하는 게 과연 이렇게 좋은 눈으로만 보겠냐라는 그런 부담감도 엄청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해석도 나와요. 입원하셨잖아요. 좀 편찮으셔가지고. 일부러 이 시기에 입원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뭐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하기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가. 우리 다 대표 눈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요만큼이라도 빌미를 보이면 또 얼마나 비판을 받겠어요. 그래서 입원을 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그 얼마나 그 무게감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깜짝 놀랐대요. 그냥 뭐 왔는데 당대표고 그 다음에 전 대권 주자잖아요. 네. 의원총회가 왔는데 의원도 가신 것 같고 딴 데 보고 그런 분이 거기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단식하셨잖아요. 네. 단식하신 이유도 사실 너무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뭔가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들이 너무 다 이쪽 나가서 어쨌든 우리가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특히나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근데 너무 이게 통제가 안 돼서 대표가 하다 할 게 없어가지고 단식을 했다.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거밖에 없다. 저도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셨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체질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죽을 뻔했어요. 몸이 엄청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 예전에 그런 상황이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참 이상한데 자꾸 원망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너무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걸 조정식 만나고 정성호 만나는 걸 왜 언론에 노출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 물밑에서 하셔야 물밑에서 해야 되는 그게 참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됐다고 해봐. 대한민국 뒤집어졌을 거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려고 지 친구를 국회의장 앉혔어. 맞아요. 그다음 말 예를 들어 조정식 의원 됐다고 해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려고 지 사무총장 지 비사던 놈을 앉혔어. 국회의장 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 워낙 가까우니까 그 두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조심스럽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요번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최근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동향들이 좀 보이는 게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냐면 이 민주 진영의 유튜브들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반감이 좀 교차하는 게 여의도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겸공 같은 거잖아요. 김어준 겸공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끌고 있는 여론이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 흔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다. 난 불편해.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공은 사실은 좀 도움 준 의원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 것도 많아서 불편하지 않은데. 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TV가 잘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잘하는 채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채널이 점차 많아지고 그걸 시청하고 그거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통해서 이번에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돼야 된다는 이 당심이 만들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뭔가 국민 시청자들,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목소리를 함께하는 거를 즐겨하는 의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야 유튜브에서 뭐라 얘기하고 지지자들이 해가지고 요번에 추미애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왜 여기서 정하냐 라고 하는 반감이 교차하는 분들도 있다. 라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이러한 조금 영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라고 좀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 좀 있기는 해요. 그 국회의원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국회의장은 결국 국회의원들이 뽑는 자리 아니냐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데 왜 자꾸 당심이라는 말로 또는 지지자들의 여론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그 의원들의 판단을 자꾸 간섭하려고 드느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연임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전례 없는 일인데 근데 사실은 대체제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오케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근데 국회의장 자리는 사실상 조금 당대표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리라 그렇죠. 약간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 다음 자리가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아니라 네. 해도 어떻게 보면은 실권은 그다음 크지 않다고 해도 명예로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웬만한 분들의 로망인 자리인데 그렇죠. 로망인 자리죠. 그 자리마저 뭔가 자꾸 다른 쪽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그게 당심이라고 정해지는 이 절차들이 조금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야, 이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그 김대호 PD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제일 많이 느끼는 데가 소위 말하는 민평년 쪽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하고 같은 계열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지지자들의 여론이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를 약간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당심이란 이름 하에 이렇게 자꾸 좌절되니까 그것도 불편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 4.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수박아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좀 결집을 하셨네. 유튜브 채널에 매일매일 이 답답한 그 현실을
우리 민주진영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즐겨 찾는 유튜브 채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잘 안 나오는 의원들이 있죠. 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의원들이 또 한정돼 있죠. 네. 보면 나오는 의원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좀 우려스러운 지점을 발견한 것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일단 자기가 인지도도 올라가고 대중과 나가서 이제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뭐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라고 자기 위로를 하냐면 저거 파퓰리스트야. 저거 팬덤 정치에 영합하는 거야. 저래서 정치 발전이 없어라고 본인들을 위로하는 거 외에 또 우려할 만한 현상이 저거 다 짜고 하는 거야. 이제 유튜브 진행자들하고 친분으로 저렇게 해서 이제 일부러 띄워줘가지고 지들 원하는 사람 저기다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고. 내가 진짜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그런데 나가려면 돈 내고 나간다며. 그러니까 왜 이제 종편 채널이나 이런데 무슨 아침 방송 이런데 그런 사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무슨 전문가들이 뭐 상담해주고 하는 거 하면서 이제 돈 내고 나가 사실상 광고인데 이제 거기에 전문가처럼 상담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나 괴리돼 있는 생각이고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그 의장이 되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기저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제가 뻔히 알고 그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번 당당하게 얘기해봐. 뭐가 제일 위험했는지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결국 또 그거야. 추미애 장관이 너무 거칠게 심하게 다뤄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의장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라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를 국민들은 그러면 언론이 그동안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그걸 모르냐고. 당원들은 모르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를 왜 그렇게 기대를 했겠냐고.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요. 우원식 의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심, 당심, 여론, 국민의 마음 모두가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민주당의 의원들이 투표하는 구조에서 배신해버렸다는 것. 민심을 배신했다. 천심을 배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면 이것을 만들었느냐 이 문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은 민주당의 586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586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개의 계보 정도가 움직였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원식 의원이 속해 있는 민평련, 민주평화연대 제합파 그룹. 두 번째는 586 그룹들. 그리고 세 번째는 친문 그룹들. 그 다음에는 오래된 친노 그룹들, 이해창계라고 합니다. 이 네 그룹이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요. 이 네 그룹의 연결고리, 허브 역할을 하는 팀들이 586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상호 의원의 메시지에서 이미 보였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을 뽑는데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방송에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가 일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전혀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과잉으로 친명팔이를 하는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과잉으로 이재명 대표의 특수관계를 주장하는 조정식 의원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실 뿐인 겁니다. 실제로 그 4명의 후배들 중에 추미애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밀어설 리도 없고요. 본인과 제일 가까운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과 두 번째로 가까운 조정식 의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거지 추미애 의원을 밀었다거나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밝히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할 때 586 기득권 구조, 두 번째 호남 기득권 구조, 자,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민주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킬 수 없다는 얘기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렇게 됐는데 자 586이 주도가 되어서 우상호 의원도 거기에 이제 한 몫을 하면서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당선되는데 결국 다들 지원을 했다 또는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이 현상은 이분들께는 민심이라는 게 당심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하죠. 출신 성분이 더 중요하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심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니까 국회의장 적합도 이렇게 나왔어요. 우원식이 꼴찌했습니다. 다 합치면 추미애 빼고 나머지 4사람 다 합치면 23%예요. 그러니까 다 합친 것보다도 추미애가 2배 더 많아. 그 다음 보죠. 차기 국회의장 적합도. 이건 다른 조사인데.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을 합치면 13.9%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국회의장 선호도.
우원식은 4.7%야. 나머지 세 사람을 다 합쳐도 16.6%.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난 여론조사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민심이 어디에 있다는 건 알아요. 민심은 뭐예요? 거의 절반이 추미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심은 뭐냐? 당원들은 어떻게 되냐? 당원들 조사도 있는데 거기에는 7, 80%가 넘어요. 당원들은.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A민주정의 치명적 문제점이 나타난 거예요. 우원식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들어갔죠. 추미애 탈락. 이변. 언론에서도 이건 이변이다 이렇게. 이재명 명심 빗나간 우원식 이변. 또 이변이라고 해요.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당선자들의 마음이었다 이거지. 당선자들의 마음. 당심은 우리가 얘기하는 당원들의 마음이 아니라 당선자들의 마음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누가 그 박진영 선생이 그걸 얘기하더라고. 민심과 당심을 완전히 반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제일 큰 문제고 이거를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일성으로는 당선된 사람이 당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심 한편으로 역으로 해석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심과는 동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민심이다, 이게 천심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게 당선자들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 당심도 아니죠. 당심은 당원들의 마음이 당심인 건데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의원심이죠.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원들이 우리는 우리끼리 기득권이고 우리 반장 뽑으면 돼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 구조. 그 속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제표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시키는 상황도 일어났던 거고 그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법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당원 당규를 바꿔서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우원식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는 의회의 국회의 절차이기도 하지만 당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의 절차라는 것은 당원 당규를 통해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기명투표를 하자라고 앞으로 저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자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권리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변모시켜서 더 많은 당원들이 들어와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당개혁의 핵심 과제다. 핵심이죠. 네. 우리가 민주주의가 뭡니까? 왕이 있다가 귀족이 권력을 잡고 그다음에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민주주의도 투표권이 확대되고 피선거권이 확대되고 해서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룰 보면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진짜 쓰레기통에 가야 될 룰이에요. 네. 어떻게 대의원 선거하고 일반 당원 선거가 같은 층위에 존재합니까? 간선제하고 직선제가 같이 있는 게 세상에 타당합니까? 보편성 논리로서.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면 그냥 간선제만 하든가 대의원 선거만 하든가 아니면 국민투표하는 전 국민 선거를 하든가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대통령을 뽑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500표 주고 국민은 1표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런 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못 뜯어고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부 기득권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회의장을 당원들이 원하는 추미애가 아니고 우원식을 당선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그 선출 구조가 좀 기형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의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전당원 투표로 전환돼 있고 우리 개혁신당 전부 다 전당원 투표로 돼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만 이 봉건 정주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을 선정하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의 권한이 좀 세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인품도 훌륭하고 정치를 잘한다는 우원식 의원이 우리한테 이렇게 비판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원식 의원도 무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생복지 정책을 구체화해서 성과를 내는데요. 실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통합력도 있고 투쟁심도 있는 분이에요. 그냥 말랑말랑한 분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민심, 당원의 마음, 지지자의 마음과 일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했는데 그게 붕괴됐다라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개파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당원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갈 것이냐.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당을 끌고 갈 때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 네. 원내대표가 2004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민주당에. 그전에는 원내총무였습니다. 당대표가 지명하는 원내총무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2004년 이전에는 DJYS에 의한 제왕적 총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너무 이분들이 왕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의원들에게도 역할을 주자 해서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왕적 총재가 없어지니까 국회의원들이 왕노릇을 하는 원로원 정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당원들은 배제시키고. 오히려 그 이전에 YS DJ는
국회의원들하고는 정치하는 것은 좀 서툴렀지만은 국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정치하는 것은 훨씬 잘하셨어요. 팬덤도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의원들만의 특권 기득권 정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원내대표를 빨리 최고위원 뒷순위로 밀어야 된다. 네. 이게 저희들이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후를 해가지고 원내대표를 서열 6위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게 2017년도에 민주당이 여당된 상황에서 갑자기 슬그머니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다시 넘버 2가 돼버렸더라고요. 이게 원내 정치가 발전하는 순간마다 늘 의원 기득권 정당이 되고 국민들과 괴리가 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의원 기득권뿐만이 아니라 586 기득권에 호남 기득권에 말 그대로 민주당이 혁신으로 못 나가는 데는 켜켜이 쌓여 있는 내부의 그런 반혁신적 요소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고 어쨌든 국회의장은 그래서 제가 의원 기득권을 이야기되는 게 이겁니다. 원로원이라고 비판했잖아요. 원로원은 뭡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있는 데란 말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 때로는 딜하고 주고받고 이런 걸 잘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586 20년 동안 했잖아요. 20년 동안 실무 라인에서 586이 틀어잡고 있었어요. 586 일을 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과거에 이제 손학규계, 정동영계, 친노계 이런 게 들어보셨죠? 손학규계에 협상하러 나오는 사람도 586이 나와. 정동영계에 협상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586이 나와. 이해창계에 협상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586이 나와. 그러니까 이 586들이 각종 계파에 허브가 돼가지고 20년 기득권을 해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이가 60이 되고 이러니까 국민들, 당원들과 완벽하게 이제 괴리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60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완전 다른 길로 살았는데 그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추잡한 모습으로 과거의 학생운동을 팔아먹고 있고 총학생회장 못 해봤잖아요. 총학생회장 하면 그러면 다 기득권 팔아먹는 사람이 돼버리나? 아니 그걸 가지고 정치를 미천으로 삼았던 거고 그때 있었던 이 학번 체계 또는 전대협 동우회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이 586 기득권 구조를 깨지 못하면 정말로 민주당이 미래 없다. 근데 이번에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득권 구조가 작동하면서 국회의장도 바꿀 수 있다 이러면 앞으로 이제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 최상면 특검법 문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것,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탄핵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특검 문제들과 그다음 탄핵, 개헌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일극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70% 80%가 다수잖아요. 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원내 특권 정치가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이 실제 알고 보면 캐비넷으로 들어가 있는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탄핵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국회가 분란한 상황에서 막 혼돈으로 빠지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협치 이야기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의사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회의장 우원식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면 좀 과합니까? 좀 과한 측면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우원식 후보를 찍은 89명이 다 캐비넷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건 과한 측면인데요. 두 가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진짜 캐비넷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은 분들, 탈당하신 분들, 잘려나간 분들 중에 저 사람 평소에 개혁적이었는데 이재명을 좀 싫어하기라 하더라도 저렇게 과도하게 할까? 라고 우리가 의심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 평소 성격으로 보면은 윤석열하고 세게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캐비넷 문제라든가 윤석열과의 오래된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표현한 것도 물론 좀 과도하게 했지만 하도 지금 기분 나쁘고 네네. 당원들이 지금 격앙돼 있는 상황이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지금 이 시점에 586 기득권이 중심이 되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으로 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는 이제 기득권 구조 안에 있다. 하나는 뭔가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 그냥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됐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원내대표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 민주당이 원내대표 제도를 지금 선출 방식을 없앤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원들이 지위를 격화시킨다는 거죠. 최고위원들보다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들보다 간선제인 국회의원들의 반장인 원내대표가 서열이 높은 건 안 맞잖아요. 뒤로 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당직과 공직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명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 선거를 할 때는 100% 국회법입니다. 그럴 때는 뭐 지금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무기명 투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 후보를 민주당에서 뽑는 것은 당직 선거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원 당규 바뀌어서 기명 투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뜻이 반영되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자, 그게 이번에 전당대 8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반영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할 수 있죠.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고. 네. 자, 이렇게 이제 되면 국회의원 이름도 안 나오는데 당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격앙된 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상 누각의 의원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하나 벽돌 쌓는 작업들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당원 당규 개정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당원 100% 당대표 지도부를 뽑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일상적인 당무 결정에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당원 당규 규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과하게 표현한다면은 선출직 공직자가 되지 않는 당원들의 대표에게 비토권을 주는 제도,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 로마에서 있었던 호민관 같은 제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실제로 내가 출세하거나 뭐 대단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은 당원들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뜻과 어긋날 때는 원내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비토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라도 준다거나 어떤 이 감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요, 굉장히 저는 이 심각한 문제로 간다고 봐요. 지금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 특히 의원총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당내에서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좀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체조사 다르고 다른데 리얼미터하고 여론조사 꽃을 기준으로 지지율 하락 폭이 거의 6% 내지 8%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떨어진 정도이고,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지금 물어보니까 한 8,000명 정도가 탈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의사를 밝히고 탈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위기적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큰 뉴스네요. 큰 뉴스일 뿐만 아니라 이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국민의힘의 경우는 기득권 정당이잖아요. 뭐 재벌과 언론과 소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국민의힘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당원과 민주당의 당원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오직 시민과의 연대, 참여시민, 깨시민을 통해서만 이 진보 세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 우리나라에 그 구조 속에서 240만 당원이 사실은 민주당을 지탱하는 힘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깨어있는 시민의 보루, 조직된 힘, 조직된 힘, 그 힘으로 지금 240만 당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당심, 당의 이게 제대로 관철이 안 된 선거다. 여기에 대한 비판, 불만, 뭐 화가 남, 분노 이런 걸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원식 후보가 사퇴해야 됩니까? 사퇴하라는 요구가 많던데. 사퇴 요구를 하는 분도 있고 이제 그 민주당 당원 모임이 큰 모임들이 한 10개쯤 있습니다. 그 모임이 곧 대표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의논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우원식 후보에 대한 사퇴 당원 모임의 당원 모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가능한 많은 당원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논의한다고 오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모임의 토론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지켜보고 결과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원식 후보를 사퇴하라는 분도 계시고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 당원들의 토의, 토론의 결과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어떤 토의 결과에 따라서 우원식 후보의 거취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원식 후보에 대한 비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를 윤석열과 맞짱뜰,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킬 의장 후보로 생각하는 당원이 거의 80% 내지 90%였고 민주당 지지층의 7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당원들의 그런 뜻이 정당한 뜻이 거부된 데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서적인 침해 부분은 사실 제가 경선했잖아요. 경선할 때 당원들에게 거의 표를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한 표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놓고 막상 당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했을 때 의원들이 거부하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 어떤 분은 내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내상을 입었다. 근데 이게 내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 중에 제가 가장 동의하는 의견은 당직자 출신 초선 당선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단 선거, 원내대표 선거, 시도당 위원장 선거,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해요. 이거 당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자. 이거는 국민의힘은 이미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장이 나왔다가 당직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의원제도 과거에 60대 1이었다가 대의원의 권한이 지금 20대 1로 축소됐습니다만 그것도 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원 중심으로 간다는 취지하에 당원 당규 개정하자고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전당원 투표 이런 걸로 가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주장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 대안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원식 후보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건 아직은 그렇게 입장이 단일화돼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해야죠.